경제 뉴스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인 기준금리. 뉴스를 보다 보면 기준금리가 동결되었거나 인상 또는 인하되었다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리고 기준금리의 변동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나의 경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금리란 돈을 빌린 대가를 의미하는데 오늘날에는 주로 이자를 원금으로 나눈 이자율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현대에는 개인 간에 직접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보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은행은 개인이 맡긴 예금을 모아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돈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빌려주거나 은행에 예금하는 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금리는 이러한 보상을 얼마만큼 해줄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금리는 돈을 빌리는 경제 주체의 신용도나 돈을 빌리는 기간 등 거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돈을 빌리는 경제 주체의 신용도 또는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돈을 갚지 못할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더 높은 금리가 요구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므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러한 금리는 어떤 경우에 오르고 내릴까요? 금리는 일반적인 가격과 마찬가지로 자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금리가 오르고 자금에 대한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하락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자금 시장이 있고 금리는 각 자금 시장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다만 자금 시장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시장에서 자금에 대한 공급이 증가해 금리가 내리면 다른 시장의 금리도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는 무엇일까요? 자금 시장의 자금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중앙은행인데요.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자금을 얼마나 공급할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준금리를 정책금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앙은행이 모든 자금 시장에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특정 자금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조절합니다. 현재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초단기 자금 시장인 콜 시장에서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금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그동안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과 같이 한국은행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 시에 기준금리를 크게 인하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상승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2021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 내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8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후에는 의결문을 통해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입니다. 이러한 의결문에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배경과 의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국은행법에는 통화정책의 목적을 물가의 안정과 경제 발전, 그리고 금융 안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와 경기 등 국내외 경제 상황과 금융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즉,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경기 과열이 우려되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반대로 물가 하락이나 경기 침체가 우려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합니다. 기준금리가 콜 시장 금리를 대상으로 하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콜 시장의 자금 공급을 줄인다는 것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콜 시장의 자금 공급을 늘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단기 자금이 필요한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콜 시장에서 팔아 자금을 마련하는데, 한국은행이 콜 시장에서의 채권 매입을 증가시키면, 즉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자금이 증가해 콜 시장에 공급되면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인하된 기준금리와 콜 시장의 금리가 같아질 때까지 채권 매입을 증가시킵니다. 자금 시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콜 시장의 금리가 변화하면 다른 시장 금리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은행의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도 변화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2008년 이후 우리나라의 기준 금리인데, 기준 금리에 따라 양도성 예금 증서 금리와 국고채 금리도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기준금리가 변화하면 자금시장의 금리들도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리의 변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제 주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저축할 유인이 커지므로 가게는 보통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기업도 금융 비용이 커지므로 많은 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자금 시장에 자금의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시중에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합니다.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의 하락은 가계가 소비를 줄이는 요인이 되며, 기업도 보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투자를 피하게 됩니다. 또한 금리 인상으로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차입자가 은행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가치가 줄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 차입자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므로 은행은 좀 더 대출에 신중해지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질수록 소비나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시장에서 돈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몰리게 되는데, 이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국가의 금리가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금리만 상승하는 경우 우리나라로 돈이 몰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화를 원화로 바꿔야 하므로 원화의 수요가 늘어나 원화 가치가 상승합니다.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 수출품의 해외 가격이 높아지고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원화 가치의 상승으로 1달러에 1,000원이던 환율이 1달러에 900원으로 바뀌게 되면 1,000원짜리 수출품의 해외 가격은 1달러에서 1.1달러로 높아지고 1달러짜리 수입품의 국내 가격은 1,000원에서 900원으로 낮아집니다. 이러한 수출입 가격의 변화로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준금리의 변동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과도하게 올라갈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전반적인 시중금리도 높아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전달 경로를 통해 소비, 투자,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경제 전체의 수요가 줄어들면 과열되었던 경기가 둔화되고 물가도 안정됩니다. 경기나 물가가 충분히 안정될 것으로 판단될 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대부분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거나 또는 차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저축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를 포기하는 데 따른 보상이 커진 것을 의미하고, 차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현재 소비의 비용이 커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큰 돈이 들어가는 소비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미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금리가 변동할 때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금리가 인상되면 대부분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데, 위험한 자산일수록 가치가 더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인상되는 상황에서는 예금 등 안전한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는 주식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늘려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식 투자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채권 관련 금융상품이나 주식 기반 ETF 등 간접 투자 상품을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졌을 때 대출금리가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자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합니다. 반면 앞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고정금리 대출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고정금리 대출은 은행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변동금리 대출보다 대출금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더 높습니다. 따라서 단기 대출이고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원화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나라가 기준금리를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리면 원화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준금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준금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금리의 변동이 경제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타나지만, 이를 이해한다면 경제 주체로서 좀 더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감사합니다.